바짝 말랐습니다. 물이 꽉 차 있어야 할 저수지에 1%만 남을 정도니까요.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옵니다. 메마른 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경남 지역 현장, 허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함안군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곳곳에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물이 가득 있었지만 지금은 조그만 웅덩이만 겨우 남았습니다. 원래는 제 머리보다 높은 곳까지 물이 차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진 가뭄에 저수율은 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성인 남성 손이 들어갈 정도로 땅은 쩍쩍 갈라졌고 메마른 흙덩이는 조금만 만져도 부서집니다. 소나기라도 한 번씩 왔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 인상 싶습니다. 경남 밀양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1% 안팎까지 추락한 저수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땡겨올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가뭄 장기화로 경남 지역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00헥타르에 육박합니다. 밀양과 함안, 거제에 가뭄 최고 위기인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등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이라도 쓰기 위해 갖가지 대책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하천에 긴급 양수장을 설치하는가 하면 말라붙은 하천 바닥을 파내 지하에 있는 물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선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생활 하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농업용수뿐 아니라 먹고 씻을 생활용수도 부족합니다. 경남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특정 시간에만 물이 나오는 이 제한급수가 이루어지다 보니 물을 미리 받아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주민이 큰 고무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주방에 놓인 플라스틱통에도 화장실 고무통에도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마다 물을 채우는 게 이 마을 주민들의 하루 일과입니다. 이 마을은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데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물을 쓸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 매일 씻는 것도 어렵습니다. 빨래를 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낮 동안 쓸 물을 밤사이 마을 급수시설에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잠그고 낮에는 털고 그래갖고 이제 물 이기라도 받아가 묵습니다. 또 4시 반에도 일나가 가는데 못 씻고 그냥 가고. 인근 다른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급수차가 마을 물탱크에 물을 채우자 주민들이 물을 받고 설거지를 합니다. 기약 없는 제한급수에 주민들 속만 타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비 떨어져가지고 그 요즘은 아이고 그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가뭄이 극심한 밀양에서만 이런 마을이 9곳, 경남 전체론 26개 마을에서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수나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마을입니다. 지자체는 제한급수 지역에 17,000병의 생수를 공급하고 급수차와 급수선을 통해 식수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금비 소식이 없는 만큼 주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극한 가뭄 속에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는 태풍 이 차놈이 해갈의 단비가 되면 참 좋을 텐데요. 비를 품고는 있는데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내일 영향을 미칠 이 태풍 소식을 정현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오늘 밤 9시쯤 제15호 태풍 차놈이 일본 도쿄 일대를 관통합니다. 동쪽에서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차놈은 일본을 통과하며 점점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에 닿기 전 사실상 소멸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직접 피해는 없겠지만 차놈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비는 주로 해안가에 집중되고 이틀간 강원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 경남 동부 지역은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경남 중서부 내륙에 모레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비구름도 거의 일본에서 다 뿌리고 나오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가뭄을 해결할 만한 비는 내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올여름 부산과 울산, 경남은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5분의 1에 불과해 기상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뭄이 해소되려면
짧은 시간 내리는 폭우보단 꾸준한 강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태안반도 해안가에 멋지게 늘어서 있던 이 명품 소나무 숲이 이렇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이 된 건데 이것도 올여름 극한 폭염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정수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남 태안군 몽산포항 주변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 심은 해송이 거대한 숲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들은 푸르름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나뭇가지는 뼈만 남은 듯 앙상합니다. 다가가 보니 바싹 말라버려 손을 대면 나무 껍질과 솔잎이 힘없이 바스러집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이렇게 말라 죽은 건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하늘소에 기생하는 1mm 크기의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를 갉아먹어 생기는 병인데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감염되면 고사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태안, 보령, 청양, 서천 등 충남 해안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1년 만에 감염된 소나무가 26배로 폭증했습니다. 원인으로는 극한 폭염이 지목됩니다. 폭염 때문에 소나무의 저항력은 떨어진 반면 재선충의 성장과 활동성은 더 왕성해진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매개충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더 많이 증식하고 번지고 있는. 경북 지역 소나무 숲을 초토화시킨 재선충 감염은 소백 산맥 넘어 충남과 경기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는 방법은 감염된 나무를 베어 태워버리는 거지만 폭염 때문에 그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전도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고요. 산림청은 지난 5일 태안군을 재선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폭염이 가중시킨 병해충 유행에 애써 가꾼 소나무 숲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그래도 나가보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진 느낌마저 들던데요. 이 전국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은 최저기온 20도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재 기자, 확실히 시원해졌죠? 네, 움직이면 땀이 나지만 강바람이 금세 식혀줘 더운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지금은 한결 여유로워진 표정입니다. 아침에 딱 집에서 나오자마자 막 바람도 불고 그래서 진짜 막 시원했고 가을이 온 것 같고 여름이 한물 간 것 같네 싶었어요. 바람도 잘 불어서 선선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쉬어가면서 시민들의 잠자리도 달라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에어컨 끄고 창문 열고 잤는데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은 열대야 없는 밤이 예고됐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새벽 서울 최저기온을 오늘보다 2도 떨어진 23도로 예상했고 해외 기상청 예측에서는 19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경기 여주와 김포, 화성, 파주 외의 전국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를 해제했습니다. 전국의 열대야주의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30도 넘게 올라가는 만큼 커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폭염 속 모기는 줄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퀴벌레에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한복판 공원과 주택가에 바퀴벌레 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느 구에서 가장 많았을까요? 정경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인근 공중보행로 서울로 7017에서 바퀴벌레가 대거 출몰한 영상 논란에 서울시도 긴급 방역에 나섰던 게 지난 6월입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바퀴벌레 관련 민원은 11,700여 건, 5년 새 5배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다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먹고 안 돼. 이쪽으로 도망가고 정화조 여기 엄청 많아요. 바퀴벌레 약을 막 넣잖아요. 그거는 맞춰놓아요. 민원 건수는 송파구가 1,056건으로 1위였고 관악구와 강동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바퀴벌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나자 이처럼 지자체들은 주택가 골목에 바퀴벌레를 잡는 트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기 관련 민원은 줄었습니다.
2021년 회충 민원의 절반 이상이 모기였다면 올 상반기에는 25% 수준이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낮 동안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숨어서 있으면서 그 개체 수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은 좀 덜 받았다고. 더워진 날씨가 두 해충에 미친 영향이 달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사상 초유의 폭염 휴식기를 마친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야구 팬들은 목선 풍기에 쿨링 패치까지 단단히 주무장한 채 야구장을 찾았는데요. 다시 문을 연 야구장 분위기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은 야구 팬들 손에 휴대용 선풍기와 얼음물이 들려 있습니다. 따가운 햇빛을 막을 양산은 필수품. 목 선풍기와 냉각 쿨러를 목에 두르고 단단히 더위에 대비합니다. 얼음물 쌓고 선풍기 가져왔어요. 지난주 인천 문학구장에서 관중이 폭염 속에 쓰러진 사건으로 관중들의 준비는 더 철저해졌습니다. 쿨링 타올까지 챙겨왔어요. 더위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직관엔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경기 시작 시간이 오후 7시로 30분 늦춰졌지만 뙤약볕을 그대로 받는 3루 원정석 팬은 쿨링 패치까지 이마에 붙였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도 사고 선풍기도 이렇게 준비해오고 또 이렇게 팔도 타지 않도록 팔토시도 하고 또 가방에 냉 패치도 다 챙겨왔거든요. KBO는 관중들에게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경기 중에는 이닝 교대 시간을 늘려 선수들의 수분 섭취 등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